2019년 캄보디아 소재 한 기업에 대한 유엔의 국제 조사가 시작됩니다. 해당 기업은 공식적으로 무역회사로 등록되었지만 실제로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피해 북한의 대외 조달 및 무기거래 관련 활동에 연루된 북한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캄보디아 정부는 해당 기업을 공식적으로 행정조치하고 기업 등록을 말소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의 활동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함께 떠오르는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김세훈은 해당 기업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이 시기를 전후로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활동 지역을 이동합니다. 활동 지역을 옮긴 김세훈은 베트남 소재의 조선 소백수 무역회사의 대표로 새롭게 취임합니다. 해당 기업은 공식적으로 수출입 무역회사로 등록되어 국제무역 박람회에 참가하며 해외 사무소를 통한 대외 상업 활동을 표방해왔습니다. 그러나 김세훈이 대표로 등록된 시기를 전후로 조선 소백수 무역회사에 북한의 IT 인력이 베트남에 파견돼 불법 활동을 시작합니다. 북한 IT 종사자들은 실시간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자신의 얼굴과 신분을 숨기고 원격 근무를 원하는 기업들을 침투해 취득한 정보를 불법 활동의 수익 창출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세훈은 북한 IT 인력들을 이용해 베트남에서 조직적으로 스캠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25년 7월 24일 미국 재무부는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김세훈과 조선 소백수 무역회사 등 북한의 주요 인물과 기업들을 미국의 제재 대상에 새롭게 추가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이 자신들의 실제 신분을 숨기고 도난된 문서와 신원을 이용해 수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암호화폐로 자금 세탁해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이러한 불법 활동은 베트남 등 다양한 지역에서 관측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 법무부는 북한 IT 직원들에게 300여 개의 미국 기업의 원격 IT 직책을 맡도록 도운 사기 행각에 가담한 여성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북한 기관이 등장합니다. 유엔과 미국 정부는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북한 기업들 상당수가 노동당 군수공업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는 북한의 군수산업 전반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조선 소백수 무역회사가 군수공업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사실은 군수공업부가 군수산업뿐만 아니라 2019년 전후로 북한의 불법 IT 활동에 일부 관여하며 권한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노동당 군수공업부는 현재 조춘용이 최고 관리직을 맡고 있는 북한의 기관으로 조춘용은 2023년 9월 푸틴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에 함께 참석한 김정은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서 나타나는 흐름의 중심에는 북한의 노동당 군수공업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흐름이 김정은의 권력 구조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2011년 12월) 김정은은 사망한 김정일을 대신해 북한의 최고 권력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완벽하게 김정일의 권력을 계승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김정일 시대 북한의 최고 군사기관이자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이것은 김정일이 북한을 통치하기 위해 내세운 성군 정치 사상에서 비롯됩니다.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 당시 노동당의 급격한 몰락과 북한 전반에 퍼진 북한 권력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대를 중심으로 국가의 모든 문제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김정일의 뜻은 군의 권력이 강화되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돈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일은 쇠락하는 당을 대신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시킬 목적으로 군사 최고 기관인 국방위원회에 권력을 집중시키고 군 핵심 인사들에게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해외 무기 판매를 비롯한 외화벌이 사업권의 흐름과 자금 흐름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해외 무기 사업의 실무를 주도하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제2경제위원회를 국방위원회 아래로 두게 만들어 돈과 권력으로서 군 관련 주요 인사들이 김정일에게 지속적으로 충성하게 만들 수 있는 장치였지만 반대로 권력의 독점적인 권한이 부여되면서 김정일의 후계 승계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2009년 김정일은 군과 당에 파편화되어 있던 정보기관을 하나로 통합한 정찰총국을 설립합니다.
정찰총국은 공식적으로 북한 군의 정보전 능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찰총국의 설립 이면에는 김정일의 후계 작업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군 권력의 독점적 구조를 견제함과 동시에 김정일이 자신의 후계자에게 권력을 승계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했습니다. 정찰총국은 당과 군의 모든 정보 및 작전 부서를 통합한 기관으로 제도 및 실무상으로 국방위원회 및 군 실권자들과 연결되어 운영되지만 궁극적으로 최고 지도부의 직접 통제하에 작동하는 중앙정보특수작전기구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정찰총국은 이후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의 소통 채널을 제공해 김정은 중심으로 권력을 재편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북한 내 최고 권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군 경력이 전무해 점정적인 지도자로 후견인이 필요한 아직 어린 지도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컸습니다. 군 고위 인사들은 독립적인 자원을 통제하며 막강한 권력을 누렸으며 이 권력이 김정일 시대가 끝나도 유지되길 원했습니다. 반면 김정은은 자신이 새로운 최고 권력이 되면서 집권 초기 자신의 약한 권력 기반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김정일의 장남이었던 김정남과 같은 다른 후계자와 비교해 북한 내 입지가 좁았던 김정은은 기존 북한 내 엘리트 계층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경우 권력과 자금 그리고 군의 지위를 통제하고 있던 인물들이 자신과 권력을 경쟁하는 세력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력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었습니다. 김정은은 단순 강요나 명령만으로 군의 충성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은 권력과 자금 흐름을 자신에게 집중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군 중심의 북한 권력을 당 중심으로 재편하기 시작합니다. 김정은은 공식적으로 당으로의 권력 복귀에 대해 정치와 행정의 정상 국가 이미지를 연출하고 북한 인민 우선을 위한 당의 유일 영도 체제가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신을 잇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이면에는 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개편하기 위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김정은은 당 중심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당시 군 서열 1위이자 군부의 핵심 실세인 총참모장 리용호를 숙청하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을 처형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권 사업과 경제권을 회수합니다. 군 고위 관부 중 한 명이었던 인민무력부장 현영철과 같이 김정은의 지시에 불응하는 주요 군 세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처형을 통해 군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군부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군수공업부가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군수공업부는 2008년 이전까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순수 기술 부서에 불과했습니다. 국방위는 군수공업부가 개발하고 설계한 무기들을 해외에 판매하며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기존 국방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권력의 자리에 노동당에 속했던 군수공업부로 대체함으로써 군수공업부가 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해외 무기 판매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구조로 재편합니다. 이로써 군수공업부는 해외 무기 판매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시작합니다. 군수공업부는 기존 국방위원회가 통제하고 있던 제2경제위원회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같은 실무 조직을 인수받고 그들의 상위 기관으로 재편되었지만 때론 사안에 따라 직접적으로 해외 무기 판매와 구매 라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군수공업부의 부상과 함께 한 명의 인물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여동생으로 김정은은 군부가 소유하고 있던 자금 흐름 일체를 김여정 아래에 두게 만드는 방법을 통해 권력 구조를 재편하고 이에 반발하는 군 장성들을 대규모로 숙청합니다. 대규모 숙청 이후 김정은은 김여정 아래에 39호실 산하의 통일발전은행을 비롯해 38호실 산하의 대응지도국 및 금강지도국, 고모 김경희가 관리했던 경흥지도국 등 사실상 모든 자금 통제를 김정은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합니다. 이것은 외화벌이 사업과 자금 통제를 이원하에 김정일 시대 국방위원회처럼 하나의 기관이 비대하게 커지는 것을 막아 김정은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에 대해 선별하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서 보이는 흐름은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의 시스템을 재편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김정일 시대 성군 정치로 커진 군부의 실권을 해체하고 김정은이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권력 구조를 만든 결과입니다. 이러한 재편을 위해 기존 군 중심의 구조를 당 중심의 구조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주요 인물들을 대규모 숙청하며 새로운 인물들을 등용했습니다. 무기 수출입을 포함한 군수공업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노동당 군수공업부, 그 아래에 기존 국방위원회에 속했던 군 계통의 제2경제위원회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를 두어 철저하게 당의 통제를 받는 구조를 만들었으며 기존 39호실만으로 국한되었던 최고 권력의 자금 통제 권한을 사실상 북한의 모든 자금을 통제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군수공업부의 권한은 더욱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북한은 2009년 정찰총국을 설립한 이후 정찰총국을 사이버 공격에 특화된 기관으로 성장시키면서 동시에 기존 IT 기술을 육성하는 기관이었던 조선컴퓨터센터를 이용해 대내적 상업적 IT 인력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개편해 북한의 해외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해왔습니다. 때론 정찰총국의 인원이 파견되어 교육을 진행하는 등 두 기관은 유기적으로 관리되었지만 공통적으로 39호실과 북한의 최고 권력 직속으로 별도의 관리를 받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전후로 조선컴퓨터센터나 정찰총국이 관리하고 있던 북한의 IT 인력 관리 부분이 점차 군수공업부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황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김정은 집권과 함께 군수공업부는 북한의 군수산업 전반에 대한 권한에 집중되어 있던 측면이 컸습니다. 그러나 2019년 유엔은 보고서를 통해 처음 군수공업부가 IT 인력 통제에 관여하고 있다고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엔과 미국 정부는 공통적으로 조선 소백수 무역회사가 군수공업부 산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연계 네트워크에 포함된 북한의 기업으로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김세훈이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해 소백수 무역회사에 취임한 시기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은 2020년, 2011년, 그리고 2023년까지 매 군수공업부가 북한의 IT 산업에 권한이 강화됨을 지적했고 2024년 보고서에서는 IT 인력 상당수를 사실상 군수공업부가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공업부가 해외 무기 판매뿐만 아니라 기존 최고 권력 산하의 39호실이 맡고 있던 IT 인력 관리 역할을 상당 부분 이양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 장성택 및 리용호 등 국방위원회 핵심 세력들의 권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기관으로 군수공업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군수공업부에 대한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현재에 이르러 군수공업부가 북한의 군수산업 전반에 대한 역할뿐만 아니라 북한의 외화벌이 산업 전반에서 등장하며 군수공업부를 중심으로 당내 충성심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김정은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수공업 부장의 조춘용은 2023년 북러 정상회담의 핵심 수행원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기존 리용호와 최선희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 라인에 군수공업부가 함께 등장하며 더 많은 곳에서 군수공업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 군수공업 부장인 조춘용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함으로써 사실상 김정은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 자신의 약한 권력 기반을 해결하기 위해 군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방위원회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군수공업부를 전면에 내세우며 성군 사상을 끝내고 당 중심 체제를 통해 정상국가를 표방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와서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으로 내세웠던 군수공업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김정은의 권력 역시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김세훈 체포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300만 달러의 보상 제한을 승인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북한 군수 산업과 자금 흐름의 전반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운영하고 있는 조선 소백수 무역회사는 김정은 권력의 실체를 설명하는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